안녕하세요. 저는 시에나라는 이름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또 동시에 5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김채아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은 엄마표 영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이야기하기에 앞서 제 소개를 좀 간략하게 드릴게요. 저는 영어를 가르친 지는 한 15년 정도 됐어요. 네, 처음에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능 영어, 내신 영어를 가르치다가 현재는 아주 어린 영유아 친구들의 조기 교육에 관심이 좀 생겨서 시에나 잉글리시라는 작은 브랜드를 만들어서 제가 기획한 수업들을 현재 문화센터 등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엄마표 영어 관련한 각종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공유하고 소통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일을 또 하고 또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다 보니까 엄마표 영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라는 질문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오히려 여쭤보는 게 있어요. 아니, 엄마표 영어 왜 하려고 하세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엄마표 영어 왜 하는지 그 목표가 불분명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냥 뭐 남들 다 하니까 아니면 막연하게 아이가 영어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서. 근데 목표가 무슨 일을 하든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목표가 달라지면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고 또 그에 따라서 과정과 결과도 달라지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도대체 엄마표 영어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처음에 영어를 가르칠 때는요, 저희 학생들을 좋은 성적 내는 거, 내신 성적 잘 받고 수능 등급 잘 받아서 좋은 학교, 원하는 학교 보내는 게 정말 영어를 잘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어린 꼬맹이들은 레벨 테스트 까다롭다는 영어 유치원 입학부터 해서 자사고, 특목고, 외고 거쳐서 명문대까지 보내는 거. 그거를 목표로 해서 정말 열심히 했고요. 또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잘 따라와줘서 좋은 결과들을 냈거든요. 근데 제가 한 7, 8년 하다 보니까 소위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 중에 굉장히 수월하게 즐겁게 하는 아이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런 아이들은 뭘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때도 그랬지만 대부분 아이들은 본인이 영어 공부 왜 하는지를 잘 몰라요. 제가 아까 어머님들한테 엄마표 영어 왜 하세요? 하고 물어보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너 영어 공부 왜 해? 영어 공부 왜 하냐? 이런 질문 자주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아이들은 그냥 멍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중에 좀 해맑은 친구들은 엄마가 시켰는데요. 엄마가 하라 그랬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몇몇 눈에 띄는 친구들은요. 본인이 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단히 뚜렷한 목표와 내적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수업 들어가면 몰라요. 눈빛도 다르고 태도도 다르고. 제가 선생이고 학생이지만 절대 수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주도적으로 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영어 공부하는 친구들이랑 이런 친구들이 똑같겠어요? 혼지 차이가 나요, 그 결과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영어 공부하다 보면 슬럼프가 와요. 사춘기를 비롯해서 크고 작은 슬럼프가 오는데요. 어떤 친구들은 작은 슬럼프에도 넘어져서 못 일어나고 상처받고 또 일어나는 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동안 영어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골든타임이 다 지나가 버리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눈에 띄는 친구들은 슬럼프도 잘 안 오지만 슬럼프가 와도 인정과 회복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냥 '나 넘어졌네. 나 힘들었었나 보구나.' 그리고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서 금방 다시 걷고 또 금방 다시 뛰더라고요. 이런 애들은 도대체 어디서 이런 힘이 날까? 제가 여기에 꽂혀서 정말 오랫동안 수많은 아이들을 관찰하고 지켜봤어요. 그래서 제가 2가지 결론을 얻었거든요. 그중에 첫 번째는 이런 아이들은 어렸을 때 형성된 자기 신뢰감이 굉장히 두터운 친구들이었어요. 자기 신뢰감.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본인이 본인을 가장 믿고 신뢰하고 응원하고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2번째는 어렸을 때 형성된 영어 학습 정서가 굉장히 좋은 아이들이더라고요. 그 영어 학습 정서라는 것은 아이들이 영어에 처음 노출이 되었을 때 초기 단계에서 이 아이가 갖게 되는 감정, 경험, 그리고 어떤 이미지들을 통틀어서 말하는데요.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영어에 대한 첫인상 같은 거고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어 되게 재밌네.
영어 되게 즐겁구나. 내가 이런 방법으로 영어 공부를 좀 했더니 영어가 들려. 내가 영어 노래를 부르고 있어. 내가 영어로 든 책과 영상을 즐기고 외국 사람과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네. 이런 짜릿한 경험, 이런 긍정적인 경험들이 이 아이에게 대단히 큰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자신감이 되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어 하루 이틀에 끝낼 거 아니잖아요. 영어는 마라톤이거든요. 영어가 마라톤이면 엄마표 영어는 뭡니까? 우리 동네에서 엄마가 아이 손잡고요. 동네 산책 코스 한번 짜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걸어보고 같이 뛰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실력이 쌓이면 전문 마라톤 선생님을 만나서 스킬들을 배우는 거죠. 뭐 뛸 때 팔 모양, 다리 모양 어떻게 할까? 호흡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영어로 치면 문법 배우고요. 독해 스킬, 뭐 문제 푸는 스킬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앞으로 장기간 뛸 수 있도록 힘과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 이게 제가 생각하는 엄마표 영어의 핵심이자 우리가 왜 엄마표 영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엄마표 영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다면 이제 성공적으로 우리가 엄마표 영어를 하는데 필요한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꾸준함이거든요. 꾸준함, 지속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엄마표 영어를 하실 때도 내가 얼마나 거창하게 엄마표 영어를 하겠다보다는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해서 영어를 노출시킬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아요. 언어를 꾸준하게 노출시키는데 가장 큰 추진력을 저는 동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기. 그건 이제 다른 말로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목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 어린 아이들은 자기가 왜 영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이유나 동기를 가지기가 쉽지가 않죠. 그럼 우리가 이유도 없고 목표도 없고 동기도 없는 이 해맑은 우리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그것도 스트레스 없이 영어를 노출해야 된대요. 그게 가능할까요? 네.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가능한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재미예요. 재미. 엄마표 영어는 무조건 재밌어야 돼요. 아이도 그렇지만 우리 어른들도요. 재밌는 거 자꾸 하고 싶어요. 반복이죠. 언어에서 반복만큼 중요한 것도 없거든요. 우리가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고 책을 읽고 게임을 만나게 되면요.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쪼개서 하고 싶어요. 틈만 나면 보고 싶고 봤던 것도 또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재밌거든요. 재밌는 거 자꾸 하고 싶고 자꾸 보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래요. 우리 아이들이 재밌어 하는 거, 좋아할 만한 거, 흥미 있어 할 만한 거, 거기에서부터 엄마표 영어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영어를 입히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 확장을 해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요, 습관이에요. 루틴이죠. 저는 엄마표 영어에서 습관은 빗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 같은 위력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루에 뭐 몇십 분을 노출하냐 또는 얼마나 자주 하느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하루에 5분이어도 괜찮아요. 10분이면 더 좋고요. 일주일에 한 번 하셔도 돼요. 매일매일 하면 더 좋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그 과정이 굉장히 규칙적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규칙을 만드셨다면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주 사소한 부분이라도 우리 아이가 결정을 하는데 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면 좋아요. 아주 구체적인 단기 목표도 괜찮고요. 아니면 노출하는 시간이나 때나 아니면 양도 괜찮고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시간이나 양은 얼마든지 확장시키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영어가 특별한 게 되면 안 되거든요. 좀 소소해야 돼요. 일상생활에 좀 스며드는 영어를 하셔야 돼요. 사실 영어를 배울 때 가장 좋은 환경은 모국어를 배우는 환경과 가장 유사하면 좋은데요. 즉 집에서도 엄마 아빠가 좀 자연스럽게 아이한테 말도 건네고 아이가 영어로 대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좋은데 이 부분이 사실 제일 부담스러워 하시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이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영어 수준은요. 공교 기준으로 했을 때 초등학교
내지는 중학교 수준 정도밖에는 안 돼요. 조금만 예습하시고 공부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만불리에서 벌써 세 번째 시즌 연재를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 세 번째 시즌에서는 우리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상황별로 우리 아이들에게 노출시키면 좋을 문장들, 그리고 패턴들, 그리고 팁들에 관해서 공유를 좀 할 예정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꼭 제 거가 아니더라도요. 조금만 찾아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책이나 영상들, 채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공부하세요. 공부하시고 안 외워져요? 그러면 써서 붙여 놓으세요. 우리 치카치카 할 때 쓰는 영어는요. 욕실에 거울 앞에 붙여주시고 brush your teeth 이렇게 활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표 영어 하신다고 하시면서 하루에 그 정도 시간, 그 정도 노력 투자 안 하실 거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실제적으로 노출을 시켜주실 때는요. 소리 위주로 노출을 많이 시켜주시면 좋으세요. 모든 언어 습득의 시작은 소리 듣기예요. 잘 들어야 잘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어머님들은 영어를 처음 가르친다 하시면 ABCD부터 시작하시려고 그러시거든요. 막 알파벳 가르치시고 그다음에 파닉스 하시고 그다음에 막 단어 외우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건 마치 토지 공사가 제대로 안 된 땅에다가 그냥 건물만 막 우리번쩍하게 고층으로 올리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님들이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는 게 엄마표 영어 하시면서 내가 아이를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은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지키셔도 엄마표 영어 반은 성공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엄마는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요. 내 아이에게 맞는 최적화된 전략을 짜주는, 작전을 짜주는 전략가가 돼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그 과정을 함께 경험하고 배워나갈 수 있는 동료가 되면 제일 좋아요. 나는 너를 가르치는 사람이고 너는 뭔가를 배우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뭔가를 배우고 경험하는 공동체 개념을 만들어 주시면 좋은데요. 그게 바로 우리 아이가 영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열리고 또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얼마 전에 어떤 아버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본인이 영어를 못하는 것 때문에 포기했었던 것들을 내 딸만큼은 포기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많은 시간과 돈을 영어 교육에 투자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이가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실패했다거나 성공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모두들 겪어보셨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어가 주는 베네핏, 이득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너무 눈앞에 있는 그런 단기적인 결과들에 연연하지 마시고 좀 더 길고 장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영어라는 날개가 잘 달려 있으면요. 그 능력과 한계가 한 단계 높아질 거예요. 육아의 최종 목표는 아이의 독립이라고들 하잖아요. 근데 저는 엄마표 영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엄마도 엄마가 처음인 사람이고 우리 아이도 세상에 모든 게 처음인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만나서 뭔가를 하는데 어떻게 그게 완벽할 수 있겠어요, 처음부터. 서툰 게 당연하죠. 그냥 그 과정에서 아이도 엄마도 같이 배우고 성장하는 그런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좀 되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성공적으로 영어 독립을 하는 그날까지 아이들과 재미있는 영어 추억 많이 만드시기를 바랄게요.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